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허재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모의논술 2차 자연계열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 1번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문제 1의 제시문을 갖다 살펴보시면 첫 번째 제시문 가를 살펴보시면은 다항함수의 그래프 위 점 Q0에서 그래프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를 A1이라 하고 점 Q1에서 그래프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의 좌표를 A2라 하고 점 Q2에서 그래프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3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주어져 있을 때 점 QN에서 그래프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N 플러스 1이라 하자. 이 문제는 이 2차 함수 PX의 접선을 이용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수열을 갖다가 지금 AN이라는 수열을 갖다가 지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살펴보시면 제시문 나는 그 PX가 미분을 했을 때 0보다 큰 경우에는 항상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수열이 이러한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작을 때 실수 K가 존재하고 AN이 실수 K보다 크면 이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을 갖다가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제시문입니다. 살펴보면은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이 성립하며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경우에 리미트 AN분의 BN은 리미트 AN분의 리미트 BN이 성립한다. 즉 수렴하는 수열인 경우에 더해가지고 극한을 취해주나 극한을 취하고 나서 더하는 것이나 같다는 성질을 갖다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극한의 경우 이 분모에 해당하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닌 경우에 두 수열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극한을 취해주나 극한을 취해가지고 나눠주나 같은 성질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정의된 수열 A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n이 1인 경우에 A1을 구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죠. 문항 1에서는 A1을 구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의 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접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을 갖다가 구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PX는 제시문 가에서 X제곱 마이너스 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 Q는 여기서 3과 P3으로 주어져 있는 점입니다. P3은 구해보면은 5가 된다는 걸 갖다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 Q에서 PX의 접선과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이 A1, 0이기 때문에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 먼저 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식을 구해보면은 y-px y-pa equal p'a
x-a. 이 접선의 방정식은 a, p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a가 3인 경우에 우선 a 구해보면은 pa는 5라고 했습니다. 5 이퀄 P'A. P'A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3. 우리가 이 식을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인 A1은 이 접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X축의 좌표가 A1입니다. 그래서 Y에다는 0을 집어넣고 X에다는 A1을 집어넣으면은 A1의 값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A1은 6분의 1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Q라는 좌표, 즉 AN과 PAN이라는 좌표에서 이 방정식 PX의 접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만나는 점이 AN 더하기 1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AN 더하기 1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AN 더하기 1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A 대신에 AN을 대입을 하면은 이 점에서의 주어진 점 AN과 PA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y-PAN equal P'AN x-AN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A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Y에다는 0을 집어넣고 X에다는 A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은 AN 더하기 1의 관계식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PAN equal P'AN P'AN x-AN AN 더하기 1 빼기 AN. 따라서 이 식에서 AN 더하기 1을 값을 계산하면은 AN 마이너스 P'AN 분의 PA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항 1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문항 2는 재심은 다의 성질을, 재심은 가에서 정의된 수열이 재심은 다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항은 수학적 귀납법을 갖다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AN이 K보다 큰 실수 K를 잡아서 이 부등식 AN 더하기 1이 AN보다 작다는 것을 갖다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를 보시죠. 문항 1-2는 AN이 적당한 실수 K보다 큰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보이는 문제입니다. 우선 앞에서 문항 1-1에서 찾았던 AN 더하기 1에 관련된 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식은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P 프라임 AN 분의 PAN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X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N이라는 것은 2배의 AN이고 그 다음에 PAN은 AN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1의 AN 더하기 AN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AN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양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산수평균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이 식은 적어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루트 AN 곱하기 AN 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K라는 것은 2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이 2보다 크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AN은 2보다 크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갖다가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도 힌트를 갖다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n이 1인 경우에 성립하느냐, n이 k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이 k 더하기 1인 경우에 성립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n이 이퀄 1인 경우에는 a1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a1은 뭐였었냐면 6분의 13이라는 값인데 이 값은 2보다 크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 이퀄 1인 경우에는 성립을 하고 n이 k인 경우에 ak가 2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ak 더하기 1이 2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an이 2보다 크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an을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계산해 놓은 이 식을 갖다 살펴보면은 2분의 1에 ak 더하기 ak분의 4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ak 곱하기 ak 분의 4. 이 값은 우리가 2가 나온다는 것 같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등호가 항상 부등호만 성립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ak하고 ak분의 4하고 같을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ak하고 ak분의 4가 같을 경우는 어떤 경우만 있냐면은 ak가 2가 되는 경우에 같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ak가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등호는 사라지고 이 부등호만 성립한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항 1-2의 첫 번째 주장인 AN이 적당한 K 실수 K보다 크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때 K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주장 2는 뭐냐 하면은 AN 더하기 1이 AN보다 작으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앞에서 문항 1에서 찾아낸 요 식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문항 1에서 찾아놓은 식을 살펴보면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2분의 AN 분의 AN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장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N 제곱은 항상 이것이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AN 제곱은 4보다 크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 1에서 AN이 2보다 크기 때문에 AN 제곱은 4보다 큽니다.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 AN 제곱
제곱이 4보다 크기 때문에 an 제곱 마이너스 4는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양수가 됩니다. 이 숫자가 우리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an에서 양수를 빼줬기 때문에 빼준 값하고 an 더하기 1하고 같기 때문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an 더하기 1은 an보다 작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항 2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문항 3은 재심은 가에서 주어진 다항식 px의 해가 하나만 존재함을 보이고 문항 2에서 구해진 수열 an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극한이 바로 이 px 이퀄 0인 해가 된다는 것을 갖다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간값 정리와 재심은 나를 이용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죠. 문항 1-3은 열린 구간 0,3에서 px의 해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함을 보이고 문항 1에서 구한 수열 an의 극한이 a라고 할 때 그 해가 즉 px 이퀄 0인 오직 하나의 해가 a가 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간값 정리와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3. 우선 P0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P0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P3의 값을 살펴보면은 이 값은 5입니다. 따라서 P0의 값은 마이너스 4이고 P3의 값은 5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와 5 중간에 있는 제로라는 0의 값을 갖는 점이 중간값 정리에서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P 꼴 0인 C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것이 C인 값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주어진 구간 0, 3에서 px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라는 걸 갖다가 보이려고 합니다. 증가 함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p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p'x의 값을 구해보면은 2x가 나옵니다. 2x는 0하고 3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x가 0, 3. 따라서 이 소리는 뭐냐면은 즉 요 0,3에서 px라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3에서 px는 1대1 함수이므로 0의 값을 갖는 값 C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px 이퀄 C 이퀄 0인 점은 C밖에 없다. 따라서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심은 가에서 주어진 an이라는 수열의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문항 1에서 찾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p 프라임 an 분의 pan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항 2에서 이 수열 an이라는 수열은 감소 수열이면서
아래로 유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AN이라는 것은 2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다에 의하면은 요 수열은 극한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극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 극한값 A가 여기서 이 px 이퀄 0인 C인 점이 A가 된다는 것 같다 보이는 것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관계식에서 극한을 갖다가 양변의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극한을 갖다가 취해 보면은 녀석은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프라임 an 분의 p an 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an의 극한이 a라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의 극한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이 물론 이제 p 프라임 an은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px가 연속 함수이고 p 프라임 x도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 값을 갖다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p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p 프라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A 없어지면은 남는 것은 뭐냐면 0이 뭐하고 같아지냐면 p 프라임 an의 극한이 뭐라고 하면 PA A라고 그랬고 AN의 극한이 A라고 했으니까 PA가 됐습니다. 우리가 P 프라임 A는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PA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PX가 0이 되는 점은 C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A도 0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px 이퀄 0의 유일하다라는 것 갖다가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항 1-3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먼저 제시문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설명은 함수가 언제 증가 함수이고 언제 감소하는 함수인지 정의를 갖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값이 0보다 크면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이고 미분값이 0보다 작으면은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는 함수라는 성질을 갖다가 제시문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시문 다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는 함수를 갖다가 제시를 해놓은 제시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함수 g가 양의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으면서 그것의 치역이 양의 실수 안에 들어가는 증가함수이고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gx,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값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x분의 gx는 양의 실수에서 감소하는 함수이고 그것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gx의 극한값이 0이라는 성질을 갖는 함수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열린 구간, 즉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hx 이퀄 1 더하기 x분의 1 x는 x분의 1의 x승은 증가함수임을 보이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제시문 가와 나를 미분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문항 2-1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항 2-1은 주어진 함수 hx,
즉 hx는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이 hx가 증가함수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hx의 미분을 이용해서 가와 나, 제시문 가와 나를 이용하면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1. hx는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입니다. 물론 지금 x의 범위는 양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hx가 이 영역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hx의 미분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hx를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갖다가 자연 로그를 갖다 취하겠습니다. ln hx는 x 곱하기 ln 1 더하기 x분의 1.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양변을 미분하면은 이 로그 ln hx는 미분을 하면은 hx분의 h'x입니다. 이 녀석 이 우변을 미분하면은 로그 1 곱하기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곱하기 이제 요 함수를 갖다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x분의 1 다시 이 안에 있는 1 더하기 x분의 1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면은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ln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h'x가 0보다 크다는 것 같아 보이려고 하는데 hx를 살펴보면 이 녀석은 항상 양수입니다. h'x는 우리가 hx를 양변에다 곱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곱하기 로그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h'x가 양수가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항상 양수가 됨을 보이면 됩니다. 이 영역, 이 양의 실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녀석이 다시 양수가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요 함수를 갖다가 fx를 갖다가 로그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로 놓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것 같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이 녀석, 이 함수 f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면은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 1 더하기 x분의 1 분의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 더하기 x보다 항상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면 이 녀석이 항상 커집니다. 요 값이. 요 값의 절대값보다.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값이. 즉 미분값이 음수라는 소리는 뭐냐면 fx는 감소함수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감소함수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갖다가 한번 fx에다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로그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1이기 때문에 x를 갖다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요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항은 로그 1로 수렴합니다. 로그 1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꼴이 되니까 이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0의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이고 이 녀석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fx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은 f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특히 뭐라 할 수가 있냐면 로그 2-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감소함수이고 f1의 값이 0보다 크고 이 녀석이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fx는 양의 실수 구간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h'x라는 것은 여기 이 값도 양수이고 이 값도 양수이기 때문에 h'x 전체가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다는 소리는 h'x라는 것은 hx라는 것은 h'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것 갖다가 보인 결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2-1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는 제시문 다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는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이러한 조건들 gx가 증가함수이고 그 다음에 x분의 gx가 감소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보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문항 2-2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2는 제시문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x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지를 보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하면 쉽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다의 조건을 보면은 x분의 gx가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하고 t가 양의 실수인 경우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문제가 부등식이 뭐냐 하면은 gs 더하기 t가 gs 더하기 gt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는 것인데, 먼저 s하고 t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s 더하기 t는 당연히 t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s 더하기 요 감소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s 더하기 t분의 gs 더하기 t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t분의 1의 gt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s하고 t가 0하고 무한대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 안에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아무 실수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실수는 대소관계가, 실수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가정할 수가 있냐면은 s가 t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반대로 가정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하면은 s가 t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 x분의 gx가 감소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s분의 gs라는 녀석은 이것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면은 t분의 gt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1의 식에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s 더하기 t를 갖다가 곱하면은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gs 더하기 t는 t분의 s gt 더하기 g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해서
GT를 밑으로 내리고 GT분의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GT분의 T, 그 다음에 GT분의 GS분의 S, S를 이제 밑으로 이제 여기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간 것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 GS가 만큼 나눠졌으니까 GS를 갖다 곱해줘야겠습니다. 플러스 GT.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양변을 갖다가 S분의 GS로 나눠주면은 이러한 식을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S분의 GS는 분의 T분의 GT라는 녀석은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ST에 대해서 물론 S가 지금 T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값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은 GS 더하기 GT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GS 더하기 T는 GS 더하기 GT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등식을 갖다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2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3은 함수가 특히 x분의 n분의 1승 더하기 x분의 n분의 1승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함수가 제시문 다의 성질 1과 2를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임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극한값 t가 무한대로 갈 때 f 오브 s 더하기 t 마이너스 f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죠. 문제 2-3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fx x의 n분의 1승 더하기 x의 n분의 1승 함수가 제시문 다의 1, 2를 만족하는지 그리고 fs 더하기 t 마이너스 ft 이 값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극한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그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fx를 갖다가 x의 n분의 1승 플러스 x의 n분의 1승 물론 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실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 다의 1을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분의 1승 더하기 x의 n분의 1승이 값이 무한대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면은 n하고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도 n분의 1이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의 지수승, 지수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x분의 fx라는 값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0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인데 x분의 fx를 갖다 살펴보면은 이 녀석은 뭐냐면은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 이것입니다. 그런데 n분의 1과 n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n분의 1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분의 1 마이너스 1도 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음의 지수승, x의 음의 지수승일 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음의 지수승, x의 음의 지수승은 0으로 간다는 걸 갖다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도 존재하고 이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이 극한값 각각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더한 녀석의 극한값도 역시 0으로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x분의 fx가 감소함수냐 이걸 갖다 묻는 건데, 만약 우리가 x가 0보다 크고 y가 x보다 큰 그런 임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분의 fx라는 값은 뭐라고 했었냐면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 다음에 y분의 fx라는 값은 fy라는 값은 뭐냐 하면은 y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더하기 y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런데 x가 y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의 지수승을 취해주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x의 n-1 마이너스 1, 이게 음의 지수승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뀐다는 것. 마찬가지로 n분의 1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n분의 1 마이너스 1승은 y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은 y의 n분의 1 마이너스 1승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이거보다 크고 이 값은 이 값은 큽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x분의 fx 값이 항상 y분의 fy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x분의 fx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분의 fx는 감소함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f의 임의의 실수 s에 대해서 f의 s 더하기 t 마이너스 ft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f의 s 더하기 t라는 것은 뭐냐면 f의 s 더하기 t의 n분의 1승 플러스 s 더하기 t의 n분의 1승이죠. 그리고 ft라는 것은 뭐냐면 t의 n분의 1승 플러스 t의 n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항을 묶고, 또 요 항과 뒤에 있는 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갖다가 묶으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s 더하기 t의 n분의 1 빼기 t의 n분의 1 이 녀석 플러스 s 더하기 t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t의 n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분자분모에다가 어떤 식을 취해 줄 수가 있냐면은 s 더하기 t의 n분의 n-1승 더하기 s 더하기 t의 n분의 n-2승 곱하기 t의 n분의 1승 쭉 곱해가지고 s 더하기 t의 n분의 1승 t의 n분의 n-2승 더하기 t의 n분의 n-1승 이거 분의 이 분자분모에다 요 식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이 녀석은 뭐가 나오냐면 s만 남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분자 분모에다 이런 형태 n 대신에 m을 대입을 해가지고 곱을 해주면은 분자에는 s 더하기 t의 n분의 n-1승 더하기 쭉 나갈 t의 n분의 n-1승. 그 분자에는 뭐가 남냐면 s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s는 지금 임의의 양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실수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보면 요 항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s 더하기 t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또 n분의 n-1승을 취해줘도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전부 무한대로 가고 s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s 더하기 t도 무한대로 가고 그것의 n분의 n-1승도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전부 무한대로 가고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0 더하기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항 2-3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연계열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내년에는 반드시 한양대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